선크림 사는 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발리에서 선크림을 안 발랐다가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행동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이우석이라고 하고요. 현재 일산에서 차인빔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 이제 여름이었다가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뭐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확실히 이제 조금 햇빛도 좀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계절이 봄이나 가을, 그러니까 여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철 선크림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월 달에 발리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되게 급하게 가게 되느라고 짐을 잘 못 챙겨서 갔어요. 선크림도 되게 쓰다가 남은 걸 조금 가져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수영장에 내려가서 이제 선크림을 바르려다 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티셔츠로 가려지지 않는 팔 부분에 선크림을 바르고 얼굴에도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온 몸이 뻘겋게 익었는데,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나서 이렇게 선크림을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로 가려지는 이 부위가 선크림이 안 발라져서 여기가 새까맣게 타고 피부가 막 벗겨졌고, 팔에는 그래도 선크림을 발랐는데 몸통이랑 어깨 이런 부분, 귀 이런 부분 선크림 하나도 안 바르다 보니까 정말 시뻘겋게 익어서 피부가 다 벗겨지고 화상을 굉장히 좀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정말 자외선의 파괴력이 굉장하구나. 일광 화상, 그리고 또 이제 놀러 가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굉장히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그 누적되는 자외선의 파괴력이 정말 굉장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여름이 여름인 이유가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제일 가까워서 그게 여름이 되는 건데, 사실 가을은 좀 멀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자외선의 양이라는 게 단지 이제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뿐만 아니라 그 대기의 양, 이제 대기의 질, 예를 들면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흐린 날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맑은 날에 비해서는 자외선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좀 줄어들 거고요. 특히 가을에는 이제 구름도 없고 청명하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맑은 날씨에 자외선이 강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모선크림을 잘 바르시다가도 가을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방심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가을에도 정말 이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라든지 많이 탄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원해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선크림 바르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보통 태양광이 이제 크게 보면 가시광선이 있고요. 가시광선에는 빨주, 노초, 파란, 보라색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보라색의 바깥쪽, 자외선, 그리고 빨간색의 바깥쪽은 적외선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빛이라는 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은 파괴력이 강하다는 얘기인데, 자외선, 그러니까 보라색 쪽이 조금 더 이제 파장이 짧고요. 가시광선에서도요. 그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자외선, 보라색 짧은 쪽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자외선이 보통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훨씬 짧게 되고, 그 짧은 파장이 이제 큰 에너지를 갖다 보니까 피부의 이제 DNA라든지 다른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신경 잘 쓰시던 분들도 가을이 되면 조금 이제 방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봄볕이나 가을볕에 피부가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마시고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도 햇빛이 좀 흐리고 그렇기 때문에 덜 지표면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볕에도 충분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스키장 같은 데 가시면은 그 태양 그 광선이 그 하얀 눈밭에 이제 반사돼서 얼굴로 들어오거든요. 겨울에도 사비를 다 잘 바르셔야 됩니다, 사실. 자외선 차단은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천으로 둘둘 싸매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이제 또 덥잖아요.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 많이 이제 입기 때문에 태양광에 노출되는 부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꼼꼼히 자주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SPF 지수가 있고 PA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일단 자외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돼요. 자외선에도 이제 파장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자외선 UV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C 같은 경우가 가장 짧은 파장이고요. 자외선 안에서 A가 가장 긴 파장, B는 ABC, B가 중간에 있는 파장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장이 짧아질수록 빛의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C 파장이 UVC가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요. 어떻게 보면 A가 파괴력은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UV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오존층에서 걸러지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크게 보면 UVA와 B가 있고요. 예를 들면 DNA가 손상되고 하는 것들은
뭐 화상을 입고 또 이제 뭐 크게 보면 자외선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피부암도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자외선은 이제 UVB가 되고요. UVA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B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에너지는 약하지만 빛의 특성이 이제 파장이 길게 되면 좀 더 깊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피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해서 피부를 좀 더 그을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표피에 그 기저층이 있거든요. 그 기저층까지 이제 UVA가 충분히 침투돼서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어서 이제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피부를 좀 그을리게 만들고, 깊이 존재하는 이제 콜라겐 같은 것들도 UVA의 영향을 받아서 파괴되고 처지기 때문에 주름을 만들게 한다거나 이제 노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SPF 같은 경우에는 UVB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SPF의 지수가 높을수록 UVB를 잘 차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상을 좀 덜 입게 되는 거예요. UVB는 에너지가 강하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은 붉어지고 이제 약간 선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일광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UVB, SPF 팩터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PA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을 만든다거나 뭐 이제 탄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거나 피부를 그을리게 만드는 UVA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둘 다 수치가 높을수록 효과는 좋은 건데요. SP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B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PF 수치가 높을수록 UVB를 더 잘 차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SPF 1인 경우에 선크림을 하나도 바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햇빛에 10분 동안 노출이 되었을 때 UVB 때문에 빨갛게 홍조가 생기고 좀 약간 홍반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SPF 50인 선크림을 바른 동일한 사람이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SPF 1 상태,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와 같은 홍반이 나타나려면 500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SPF 50의 의미는 같은 만큼의 그 자극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치가 높을수록 더 자외선을 잘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PA 팩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아니면 2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플러스가 당연히 많아질수록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겁니다. PA 팩터는 이제 UVA와 관련이 되고요.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그을린 반응이 한 2배에서 4배 정도 늦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 플러스는 4배에서 8배, 그 플러스가 3개가 있는 PA 트리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8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바르지 않은 사람이 그을리는 반응을 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요. 그래서 어쨌든 높은 수치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는데, 사실 수치를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선크림이라는 거는 바르고 나서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야외 활동을 할 때 이제 수영도 할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고 땀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다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높은 수치의 선크림을 한번 바르고 안 바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50짜리를 SPF 50짜리를 한번 바르고 아예 안 바르는 것보다는 30짜리 제품을 계속 2-3시간마다 이렇게 덧발라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화장을 하실 때 선크림을 한번 바르시고 나서 다시 이제 야외에서 바르시려면 화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크림 타입의 선크림을 사용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뭐 파우더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틱 제품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매를 하셔서 상황에 맞게 그래도 덧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크림도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좀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어떤 타입의 선크림은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쁘다, 어떤 거는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또 화장품이라는 게, 선크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라는 게 자기한테 분명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부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성 피부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건조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보시고 트러블을 좀 덜 일으키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지성 피부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너무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드라이한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나중에 더 빠를 때는 그냥 스틱을 저는 적당히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사용하시고 알맞는 거를 선택해서 쭉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선크림 사용이 피부를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못해요. 아무리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분명히 이제 여름에는 자외선량이 많고 햇빛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는 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외선 때문에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뭐 잡티가 심해진다든지 조개피 같은 것들이 심해진다든지 기미가 악화된다든지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요.
가을이 되었는데요.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피부 관리 열심히 하시고요. 선크림 잘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